들어보고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훑어나가고 뒷부분이 이제 오늘의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할 핵심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은 그냥 식사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양명회 세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황실의 역할이 뭐였나. 아마 양명회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양정, 진명, 승명. 옛날에 그걸 양명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명회의 세 학교가 공통적인 게 서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과연 이 세 학교가 황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 이게 세 학교가 다 궁금해하고 다들 관심이 있고 그러나 해결이 안 되고 아마 그런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 로타리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저는 3650 로타리 3650의 서울 양정 로타리 클럽의 회원이면서 이 양정 의숙 연구회 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정 의숙 연구회라는 게 사실 몇 명 안 돼요. 일하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정기적인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료를 찾고 누군가 연구를 해도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조각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양정 로타리를 나오면서 매달 할 때마다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식사하고 양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정의 역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다른 학교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신 우리 진명 우리 동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현숙 작가님은 이번에 그 책을 쓰셨는데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한 주제를 이렇게 재미있게 멋지게 다룰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탄을 했는데 우리 양정도 이런 그 소설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배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슬라이드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1966년 2월 13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2학년 막 올라갈 때예요. 이때 학교에서 제가 워낙 학교 다니는 게 엉터리로 다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너 여기 나가라. 이게 어느 분의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되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님들이 가는데 저한테 어떻게 나가라고 하셔서 저도 이 자리에 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써있다 보면 장례 행렬 장장 1.5km 이런 인파가 1.5km였어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대단한. 사실은 왜 누구의 장례식인지도 모르고 참석을 했다가 인파가 이렇게 많고 관심이 이렇게 많은 거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참석하고 여기에 이제 어느 작가가 어안렌즈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알고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한 요쯤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왕실에 대한 제가 체험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나. 학교에서도 양정을 다녔지만 왕실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제가 느낀 거였지 학교에서도 왕실 학교라는 자긍심도 키워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갔다 오면서 아 우리 양정이 왕실 학교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게 장례 행렬의 앞부분은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얼굴도 나오지만 저는 저 뒤편에 있어서 제 얼굴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양정학교 학생들이 만장을 들고 갔어요. 여기에 낀 사람도 있지만 만장도 들고 가서 만장 들고 있는 사람들에 보면 여기 백선, 섬에 백선이 다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제 백선이 있고 여기 백선이 있습니다. 근데 진명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한쪽에는 진명 학생들이 쫙 도열해서 가고 있고 한편에서는 숙명 학생들이 이렇게 가고 이 세 학교가 도열을 해서 1.5km를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덕궁에 있는 그 낙선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메고 가서 사실은 청량리에 있는 영의원까지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 학교가 왕실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학교는 무엇 때문에 왕실하고 연결이 됐을까? 이 세 학교가 과연 어떤 관계로 서로가 연결이 됐는가? 사실은 이 1905년 양정의석이 세워진 게 그 당시만 해도 학교 세우는 게 애국하는 거였습니다. 구국의 개념으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양정뿐만이 아니라 진명, 숙명 다 같은 그런 맥락으로 1905년에 1906년에 이 세 학교가 설립이 된 거고, 이 설립이 된 것이 본인의 독자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의 어떤 의지도 있었지만 왕실의 지원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학교가 설립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 학교의 중심은 순원 황귀비예요. 순원 황귀비가 1854년 출생입니다. 이분 영월엄씨예요. 영월엄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영월엄씨가 뜬 거는 요즘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때문에 영월엄씨가 뜬 거예요. 그 전에는 영월엄씨가 별로 벼슬을 한 사람이 많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고 별로 나타난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 이제 왕사남 때문에 영월엄씨가 이제 많이 뜨게 됐는데,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집안이 비난한 거예요. 집안이 약하니까 정말 이 부유하게 자라거나 이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 황귀비도 집안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그 당시엔 입 하나 더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입궁을 8살에 했어요. 그 8살에 궁에 들어가서 궁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4년 후에 이 고종에 대한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대비가 전국의 그 또래 여자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대기해라.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간택령을 통해서 명성황후가 간택이 된 거죠. 나이 차이가 여기 54년, 여기 51년, 3살 차이예요. 명성황후가 3살 차이로 왕후가 돼서 궁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궁궐 생활은 4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왕실에 대한 법도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격차는 일개 나인하고 왕비하고 엄청난 격차였죠. 그러나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그러니까 쉽게 서로 돕고 서로가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황귀비는 사실 이 명성황후를 통해서 지위가 상당히 격상이 된 겁니다. 항상 명성황후를 모시고 다니면서 고종도 같이 보게 되고 관리 대신들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명성황후가 이 홍계원이라고는 대신 등에 업혀서 궁을 탈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장호원까지 내려갑니다. 장호원까지 내려가고 이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망한 걸로 공표를 했습니다. 사망한 걸로 공표를 하고 장례를 지내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는 그 당시에 이 홍계운의 등에 업혀서 궁을 빠져나가지고 정릉을 통해서 안암동으로 해가지고 양평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장호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장호원에 있는 어느 민씨 집안에 거기에 집에 기숙을 하면서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무언가 교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교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만난 게 이용익이라고 하는 보부상입니다. 이 보부상이 원래는 이 러시아의 물건을 사다가 그 물건 산 걸 조선 땅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는 보부상이었어요. 그런데
발이 걷는 게 엄청 빨라요. 장화원에서 하루면은 서울 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하루 보면 장화원 내려가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편지를 써서 보부상한테 주면 그 보부상이 하루 만에 서울 한양에 있는 자기 사촌 오빠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명성황후가 없을 때 그때 순원 황급이가 고종을 모셨습니다. 가까이서 열심히 모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용익이 어떤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물건을 사다가 러시아 말을 하고 러시아에 통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용익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정치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일본이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니까 결국은 이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게 되죠. 시해를 하고 나니까 그것도 고종이 보는 눈앞에 바로 옆에 건물에서 시해를 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지고 그걸 고종이 봤어요. 밤새도록 그 난리가 난 거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내 신하도 못 믿었구나. 그래서 밤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불침번을 쓰고 먹는 것도 이렇게 못 먹었어요. 날달걀이나 먹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연유, 깡통 연유 갖고 그걸로 연명을 했어요. 고종 황제가 왜 그랬느냐. 신하들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난 게 그 전에 쫓겨난 순원 황급이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31세에 85년 1885년 31살의 나이로 명성황후가 이제 궁궐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고종 황제의 승언을 입어가지고 옛날에 승언을 입으면 치마 뒤집어 입고 치마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 지밀상궁에서 승언을 입으면 치마 거꾸로 입고 올려야 돼.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 이 고종의 왕의 승언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야지 그 표시를 하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명성황후가 딴 사람도 몰라도 내가 제일 나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데 서열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얼굴도 한참 이런 사람을 데리다니 화가 단뜩 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대명부 권한이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고종이 살살 빌어가지고 다시 낭그럽게 하면서 결국은 궁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가지고 10년 동안 있다가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을미사변에 3일 만에 3일인지 5일 그 만에 궁에서 나간 명성황후를 끌어들인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안동김 씨의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고종을 왕위로 앉히면서 이제 세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흔들리는 세력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게 빨리 애를 낳고 왕권이 빨리 강화를 돼야 되는데 명성황후가 들어왔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낳아도 3일 만에 죽고 애를 낳아도 1년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왕권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손이 빨리 세워야 되는데 빨리 없는데 그때 마침 이 고종이 영보당 이씨를 건드려 가지고 9살 위에요. 9살 위나 되는 영보당 이씨를 건드려서 완화군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완화군을 낳으니까 정식 명성황후가 낳기도 전에 먼저 측실에서 이제 완화군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엄청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하고 명성황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가 스트레스가 받아서 심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성황후가 문제가 있어요. 낳는 사람마다
온전한 사람을 낳지 못해요. 낳기는 5명을 낳았어요. 1명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학문이 열리질 않는다든가 아니면 1년도 못 가서 죽는다든가 전부가 다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성황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종의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명성황후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저기서 애를 생산하고 왕권을 강화를 할 거냐. 빨리 칙실이라도 들러서 왕권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고종은 생산력이 아주 좋으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종도 낳았는데 일찍 다들 죽어요. 낳기는 16명인가 10몇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어. 이게 둘이 다 생산력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이 보통 때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왕권을 쥐느냐 신권이 강화되느냐 한참 이루고 있는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게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규비가 명성황후가 사망한 지 3일인지 5일인지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고종을 보필을 하면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를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피신을 시키게 되겠다 하는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춘생문 사건이에요. 춘생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고종을 궁 밖에서 빼내서 미국이나 다른 데로 영사관으로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춘생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왕을 궁에서 빼나간다는 게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황교비가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걸 강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평소 때 궁을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이 수문장한테 한 푼씩 2푼씩 던져주고 하도 이거를 많이 해서 순원 황제 가마가 오네 통과. 그리고 이거 생기고 통과. 계속 어느 정도의 그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마를 2대를 대동하고 계속 하다가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한쪽엔 고종 황제를 태우고 한쪽은 순종을 태우고 가마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관 파천, 사실은 아관 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아관 망명이라고도 하고, 파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 어떻게 지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서 딴 공간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좀 격화시키려고 일제의 입장에서는 파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관 망명 아니면 아관 이어 이런 얘기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를 공간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세력에 갑자기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공을 황교비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한 지략가고 대단한 마음의 이 강심장이고, 사실 그거 들통나면 그냥 사형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관 파천, 아관 이어 거기에서 고종을 모시면서 고종 황제의 씨를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야 지금 덕수궁 쪽으로 이제 이어를 하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영친왕이 태어난 겁니다. 영친왕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순원 황급의 지위가 완전히 굳어진 거죠. 애가 태어나야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가 없으면 아무리 잠자리를 같이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친왕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순원 황급의 입장이 아주 격상이 돼서 완전히 순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순원 황규비는 집안이 한미한 집안이죠. 집안에 누구 친척들이 궁궐에 득실득실하면 힘이 날 텐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이 측근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기 친척들을 끌어들이자. 근데 왕실을 궁궐을 통과를 하려면은 어느 직급 이상이 돼야지 궁궐을 통과하지 아무나 통과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먼 친척 팔촌을 끌어들여서 입양을 합니다. 옛날에 입양하는 이유는 손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면 그거 누구나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엄황개비의 집안은 오빠가 둘이 있는데 둘이 다 결혼하고 애를 낳기 전에 미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사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준원이 원래는 팔촌이었는데 엄준원을 끌어들여서 친동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엄주익이가 그 당시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 친척인데 똑똑하고 젊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입양을 통해서 가까이 만들어 놓고, 일단 이게 가까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 진급을 합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진급을 시켜요. 왜? 빨리 진급을 시켜야지 궁궐을 통과를 하고 기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엄준원 이분은 과거를 처음 맞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관으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중추원 의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엄주익은 그래도 시험에 합격을 해서 통신원 주사. 이 당시에 통신원 하면은 굉장히 아주 선두적인 직종이에요. 그 당시 전신 업무하는 것만 해도 지금 IT에 나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단한 거기에 주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을 연거푸 이제 승진을 시킵니다. 보면 중천 의관을 하다가 내장원 종목과장. 내장원이라는 게 뭐냐면 궁궐의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 거기에 종목과장을 시켰어요. 종목과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성부 판윤을 시키고, 그러면 종목과장을 하는 거는 엄주익한테 넘기고, 자기 한성 판윤이 하다가 군부협판으로 넘어가면 한성부 판윤은 엄주익에게 넘기고, 계속 그러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지금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진급을 시켜서 궁궐을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이제 엄준원이 이제 군부 협판이면은 차관이에요. 국방부 차관이에요. 차관이 되고 육군 참장이 되고 군제 의정관, 헌병사령관 이런 걸 거치게 되고, 엄주익은 이제 한성부 판연을 거친 다음에 군부 협판이 됐는데 국방부 차관. 그때 일본은 왜 이렇게 이렇게 군대가 강할까? 일본을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본을 간 겁니다. 군부 협판 때. 그래서 일본을 시찰을 하고. 근데 이 당시에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은 그 예전에 하늘천 따지 가리키는 이 교육보다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육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의술하고 법학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은 이 알렌 공사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맡기고, 법학은 왕실에서 빨리 그걸 체계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용익은 명성황후의 이 후광을 입으면서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사람이죠. 지금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그 다음에 이 엄주익은 순원 황개비의 사촌 조카로서 순원 황개비의 이 후원을 받고 나서 계속 승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용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인물이에요.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회유를 시키려고 납치를 했어요. 일본으로 납치를 해가지고, 야, 일본이 이렇게 잘 사는데 러시아를 기댈 게 아니라 일본에
협조를 해라. 그래서 일본을 갔고 비슷한 시기에 엄주익은 군대를 갖다가 양성하려면 일본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러 가고 둘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갔어요. 가가지고 공통적으로 느낀 게 조선에 교육을 바꾸기 전에는 조선이 크질 못하겠구나. 둘이 다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돌아왔는데 근데 이용익은 왕실의 재정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죠. 올 때 교과서도 사오고 또 인쇄 기계도 사오고 돈이 많으니까 그걸 다 사갖고 왔어요. 근데 엄직은 그럴 만한 돈은 없거든. 승진만 쭉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학교 설립을 구상을 하고 둘이 같이 돌아와서 1905년부터 학교를 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우리나라 법학, 서구식 법학을 가리킨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명성황후 편이고 한 사람은 순원황후 편이니까 서로가 티격태격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법학을 들여오는 데는 두 사람이 큰 공헌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주익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학교를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거를 설파를 해서 동조자를 구합니다. 이 동조자를 구하는데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종훈, 그 다음에 한만용,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안종훈 이분은 그 당시에 서예를 대단하고 한문을 잘하시고 아주 그런 분이고 이 한만용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한학을 잘하시고 보인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보인학교 나중에 보인학교 세운 이런 분인데 이런 분하고 윤정석, 박용숙, 장현주, 이철호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양정의숙을 만들겠자 하는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 8명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양정의숙이라는 법률 전문 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70여 명을 설득을 해가지고 찬성금을 11,260원, 11,260원은 엄청 많은 돈이에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땅도 사고 그 다음에 민가집도 사고 해서 그걸 터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하는 걸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세종문화회관 옆에 뒤에 있는 그 위에 우리 이제 창학기념터가 이제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공조후 뒤에 있다 해서 공후동이라고 그래요. 공후동 또는 영어학교 뒤에 있다 해서 영어학교 후동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 도렴동이라는 건 나중에 일제의 시각에서 본 명칭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양정에서 도렴동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양정의숙의 입장으로 얘기하면은 공후동 아니면 이 봉조후동 영어학교 후곡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조 뒤에 있다 해서 공후동이 공식 명칭이었어요. 나중에 이게 도렴동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 바뀐 거는 양정의숙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양정의숙 얘기하려면은 도렴동이 아니라 공후동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정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주역에서 따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뭐냐면 왕세자를 가리키는 그런 모든 책엔 다 양정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양정도, 양정제비집, 양정록, 양정편 뭐 이런 것들이 다 왕세자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 고관 자식들을 가리키는 데는 양정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주역에서 따왔다 하지만 앞으로 순종이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은 모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는 못하는 게 그 당시에 이 왕위를 이어간 사람 누구예요? 영친왕이 아니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영친왕을 너무 하다간 이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엄연히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잘하면은 영친왕이 이어받을 이런 얘기지 처음서부터 영친왕을 떼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 주역에서 따왔다 이것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속마음은 내 아들을 왕위를 넘겨주고 싶은 그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양정의숙을 법률 전문학교가 세우는데 이 당시에 법률 전문학교가 세 개 학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관 양성소, 그 다음에 보성전문학교로 해서 지금 고려대 법대관 보성전문학교, 그 다음에 양정의숙, 이 세 학교인데 양정의숙은 3년제 학교예요. 보성전문학교는 2년제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 법관 양성소는 6개월, 필요하면 1년, 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양정의숙에서 가르친 거 보면 국가학위니 형법, 총론, 민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평시국제법, 전시국제법,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요. 그런데 보성전문학교는 뭐냐? 주로 경제 중심의 법, 경제 중심의 법을 많이 가르쳐요. 화폐론, 은행론, 공채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법학이지만 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양정이 3년제 학교로서 제일 법학을 이끌어 나가는 헤게모니를 양정에서 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교과서를 발간을 하고 교과서를 그 당시만 해도 이 세 학교가 교과서를 다 공통으로 썼어요. 선생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돌아가면서 이 세 학교를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그럴 정도로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양정학교에서 그 당시에 배우던 교과서들을 제가 수집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아무나 졸업을 시키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양정의숙이 진급이 굉장히 엄격해요. 딴 데는 그냥 한 명이라도 더 교육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자격이 없으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회 졸업생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땐 70명이었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땐 40명밖에 안 돼. 3학년 올라갈 땐 22명밖에 안 돼요. 실력이 모자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의숙을 입학을 했는데 졸업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졸업을 시킨 이런 것이 양정의숙의 이제 교육 정책이었고 졸업을 하면 졸업장에 이화 왕실의 마크가 딱 찍은 졸업장을 이렇게 줬던 겁니다. 양정의숙이 나오고 나서 1주년 기념식에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뒤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다들 학생들 보면은 다들 두루마기에 갓 쓰고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선생님들은 그래도 주변에 머리를 깎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학생들도 다 이제 머리를 깎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이게 1회 졸업생들이 사진이에요. 1회 졸업생들이 22명이 졸업을 했는데 여기 10몇 명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엄주익 선생님이고 안종원 선생님이고 석진영 선생님이고 김상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회 졸업생들이에요. 2회 졸업생들이 이 사진이 있고 여기 이제 이 앞에 이제 선생님들이 쭉 앉아 있고 뒤에 이제 학생들 졸업생들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양정의숙에서 이 세 학교가 모여서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긴 데가 우리나라 최초로 법학협회가 생겼어요. 법학협회가 양정의숙 강당에서 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보성전문, 법관 양성소, 양정의숙 이 세 학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법률 분야. 근데 여기서 빨간 글씨로 한 건 강사들이 선생님이나 학생들 빨간 글씨로 한 것이 양정이에요. 양정은 주로 정치 아니면 법률 쪽에 주로 강의를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분야는 주로 보성전문학교에서 경제 분야를 다녔고 법관 양성소는 군데군데 몇 명이 끼어다니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법대가 제일 크다고 하지만 이 당시면은 양정을 따라오질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세 학교가 우리나라 법학, 서구식 법학을 들어왔는데 시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고 보성전문학교는 2학년제, 양정은
3학년 학제를 운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성전문학교는 입학금이나 학비가 없어요. 왕실에서 운영을 하고 왕실에 돈을 갖다 쓰니까 학생들이 돈을 안 내요. 이게 무상이라고. 그런데 양정은 다 교과서도 사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만 양정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양정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학생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 봉급을 줘야 되잖아. 학교 운영비가 필요하잖아. 그 운영비가 보성전문학교는 다 왕실에서 나온 거예요. 찬성이 도정의 비자금으로 매년 1,200원 이 정도가 나와서 그걸로 선생님들 봉급을 주고 학교 운영비를 썼는데 양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유지들이 모아서 낸 찬성금으로 학교를 운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학교를 키운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일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이 양정을 중심으로 결집이 되는구나.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양정을 죽이기 위한 것을 총독부에서 강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양정을 죽이려면 찬성금을 못 모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부금 방지법을 만들고 학회 신문지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축소시키고 그래서 기부금을 못 만들게 되니까 못 받으니까 기부금을 내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느 누가 그 허가를 받고 기부금을 줘요. 그러니까 양정도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엄황개비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엄황개비가 그래? 땅을 내줄게. 그래서 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땅이 나와서 이제 전라남도, 한평, 무안, 광양,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이천, 풍덕군에 있는 이 땅을 200만 평을 내놔요. 200만 평이면 2만 평이 아니에요. 200만 평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그거를 팍 내줍니다. 그걸 내줘가지고 양정에 황귀비가 학문을 위해서 번학을 했다더라. 양정의숙에서 경비가 군졸하여 경비가 너무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순비 전하께서는 천석을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을 내주셨다더라. 여기는 그러니까 천석 기준이에요. 천석을 수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땅을 내준 겁니다. 그게 200만 평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정에서는 이 돈이 생기니까 학교 운영비 비자금 안 써도 다 쓸 수가 있는 공식적인 돈이 생긴 겁니다. 예,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 입장에서는 이게 돈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 실제로 한 4분의 3 정도가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그 당시에 사립학교가 4천 몇백 개 학교가 있었는데 1,000 몇백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 법에 의해서. 근데 양정은 딱 살아남았거든.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양정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살아남았거든. 그러니까 제도를 바꿨습니다. 조선에서는 전문학교가 필요하지 않다.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일본 와서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조선의 전문학교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913년 이게 없어지니까 그 당시에 2학년은 벌써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졸업을 못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전부가 보성전문학교로 이관이 되고 3학년 애들은 몇 개월만 더 공부하면 졸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가느니 우리 몇 개월만 더 공부하게 해달라. 사정해서 마지막 졸업생이 양정의숙 법률과 제6회 졸업생. 이게 1914년 마지막 졸업생이 생긴 겁니다. 이게 도련동의 마지막 이 의숙이 이제 마지막 졸업을 한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6회를 끝나고 나서 양정의숙은 없어지고 양정고등보통학교, 양정고보로 격화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격화가 되고 난 다음에 1913년 양정고보가 생기고 1917년 양정고보 1회 졸업생이 생긴 겁니다. 그 1회 졸업생이 지금의 108회까지 이어나온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양정의숙의 6회는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 고보가 되니까 벌써 굉장히 경직돼 있죠. 굉장히 옷도 교복을 입고 사람들이 이 선생도 큰 칼을 차고 일본 기모노를 입고 벌써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비유가 되죠. 이게 이제 양정우수 6회 졸업생이고 요거는 양정 고보 1회 졸업생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정의 역사 중에서 양정우숙이 1905년부터 13년까지가 없어지고 양정 고보 1회부터 지금까지 108회죠.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여기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아마 108회가 올해가 졸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는 비록 여기는 학제에 합산이 안 돼 있지만 항상 우리 양정인의 가슴 속에는 양정의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전에 양정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진명학교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진명학교는 사실 얘기를 하려면은 더 오랜 역사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1882년 미국 오고 우리가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공사 후트 공사가 직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을 미국에서 보내줬어요. 고종 황제가 그래도 조선을 이렇게 높이 받들어서 일본보다도 더 직급이 높은 후트 공사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이 답례로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아련을 해야 되겠다. 그걸 답례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도 중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무슨 그 돈 써가면서 그거 하느냐, 우리가 니네들 나라 거 다 우리가 해줄 텐데 왜 가느냐,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런데도 여기 닥터 로웰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소리냐, 나라는 나라다. 중국이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는 가서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보빙사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 군함을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기서 호텔에 가서 하루 자고 호텔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봤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거 그 당시에 처음 보고 그냥 놀래고, 그래서 거기에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횡단을 하면서 워싱턴을 갔는데, 이때 마침 감리교의 총 책임자 반미의 프랭클린 가우스라고 한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미국 감리교 총회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특등실에 보니까 저 이상한 나라에 있는 복장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뜩 앉아 있는데, 호기심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시켜보고 하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던 그런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아까 다른 로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역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분이 느낀 겁니다. 왜 여태까지 미국이 일본에는 그렇게 10년 전서부터 선교사들 보내고 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이 조선을 왜 몰랐던 거. 그래가지고 조선의 일본에다가 전보를 칩니다. 일본에 있는 감리교 총책인데, 야, 조선 옆에 있는 조선 나라에 이렇게 문화 민족이 있는데 왜 그쪽은 노크를 안 하냐. 빨리 해봐. 그래가지고 이 맥클레이라고 하는 일본 총책이 연결을 해보니까 조선에 갈 사람이 없어요. 선교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미 상해로 가 있는 사람, 부인하고 데리고 상해로 가 있는 알렌을 보고 연락을 해서 네가 상해는 그만두고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근데 둘은, 여기는 알렌은 북장로교예요. 여기는 감리교고. 그런 거 필요 없죠. 우선은 조선 땅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렌을 조선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알렌이 이제 후트 공사를 통해서 이제 이 고종에게 이제 소개를 시켰는데, 며칠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우정국 사건이 일어났죠.
우정국 사건에서 개화파들이 이 수구파들을 그냥 막 죽이고 불내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민혁이 칼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렌이 고쳐줘서 3개월 만에 살려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 입장에선 그 명상후의 그 사촌 오빠 민영익이 그 당시에 가장 큰 핵심 인물인데 죽지 않고 살려놨거든.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겁니다. 조선에서 선교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런 교육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했는데 시작은 감리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 뿌려놨는데 북장로교가 떼어가서 하네. 그러니까 감리교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빨리 사람을 모집을 해서 조선 땅에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게 감리교에서 나온 사람이 스크랜턴 여사예요. 스크랜턴 여사가 자기가 50몇 세 된 그 나이에 조선을 오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의사거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둘이 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이제 밑작업은 다 돼 있으니까 와가지고 땅을 21채 정동의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화학당을 세웠죠. 그 다음에 하도 고마우니까 고종 황제가 이 아들 의사를 위해서 시병원이라고 병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가 일하는 그 곳은 병원에 시병원이라는 데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시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와서 진찰을 받는데 여자들은 진찰을 못 받아요. 여자들 남자 앞에서 손 내밀지 못하고 이러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옆에 별도로 여자를 위한 보구여관을 만든다. 여자를 구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곳, 그런 보구여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여성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료의 이제 시초가 돼서 이게 나중에 이화여대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무리 이 애들을 가르치겠다 하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애를 잘못 보내면은 서양 사람 눈 파랗고 이런 사람 그 당시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잡아먹는다, 뭐 데리고 어딜 간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못 보내니까 나중에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이화학당이라는 명칭을 내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왕실이 인정해주는 학교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들어오긴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이경실이라는 사람하고 여매류향이라는 사람이 성인이 돼서 이화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둘이 신심도 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 이 여사 대부인이 수양딸로 삼았어요. 수양딸로 삼고 이 여매류향은 특별히 1년 동안 간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보구여관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저는 서구식 교육도 받았지만 영어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엄청 영어를 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있는 시병원이나 이런 데가 정동이거든. 잘 사는 동네거든. 거긴 전부 다 미국, 영국, 러시아 공사관들이 사는 데고 여기서는 선교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선교 장소를 옮긴 데가 상동입니다. 상동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데가 남대문이에요. 저기 보이는 게 명동성당이에요. 남대문에서 명동성당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거리, 거기에 상동이 있고 상동 옆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그 맞은편에 여기가 한국은행이 있죠. 이 한국은행이 옛날에 달성위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동에 지금 여기는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여기 시장터고 뭐 그런 지금도 남대문 시장이 있으니까 없는 급빈자들이 많이 모이고 이 사람들한테 의료 시술을 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쪽으로 보냈네요. 그래서 이 정동에서 일로 옮기고 근데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 군함을 타고 미국의 정치가들이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똑같은 이름의 성은 똑같지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하고 그 다음에 그 정부의 강요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온 겁니다. 일본으로 와가지고 23명의 하원 의원을 대동을 해서 대규모
사절단이 일본 온 거예요. 근데 일본만 오고 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야 이왕이면 조선도 보고 가자. 그래서 조선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오게 되는데 온다 보니 게 딱 명단에 보니까 이 테오도르 루스벨트의 딸이 거기 껴 있어요. 이 딸하고 그 당시에 윌리엄 태프트하고 연애하는 관계였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 외국에서 국빈이었는데 대통령 딸이 국빈으로 오게 되면 왕비의 입장, 지금 명성황후가 죽고 없으니까 이 순원 황제비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 여자하고 상대하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한참 받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상동교회에서 공옥여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애들 가리키는 공옥여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 공옥여학교에 엄준원의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야. 아들은 한참 후에 낳았어요. 그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이 여메르 황한테 가서 주일 학교 식으로 이제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왕비가 지금 고민한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영어 잘해. 근데 그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엄준원 선생님이 대동을 하고 엄황규비에 같이 합석을 한 겁니다. 합석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아니 생각지도 못해 여자한테 영어를 이렇게 잘해요. 그 당시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우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남자들도 못하고 여자들은 그 당시에 교육을 안 했으니까 교육이 없는 상황에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정부 사절단을 만나서 대통령 딸이 되니까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킨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 좀 얘기해 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와서 구경하고 간 거지 정치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르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명성황후가 잠들어있는 그 능에 거기 석당에 앉아서 떼 감고 말 탄 것처럼 이런 외교적인 결례를 하고 왕이 얘기한 건 듣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하지만 순원 황제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렇게 인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쭉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전에 여자들 교육을 한 게 전부가 다 외국인들이 교육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교육한 게 정선여학교, 승동학교, 순성여학교가 있긴 있었는데 정부가 관심을 안 줘가지고 재정난에 빠져가지고 금방 문 닫았어요. 사실은 이 학교들을 북촌 여성들이 돈을 서로가 모아가지고 여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다못해 이 고관 대작 부인도 그렇고 하다못해 기생도 돈을 내고 이러면서 여자 교육을 해야 된다 강조하면서 고종 황제한테 탄원서도 내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래 학교 세우지 잘한다 칭찬까지 해줬는데 예산이 없다고 없어진 겁니다. 그거를 알고 나라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진명의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진명 학교가 세우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시작하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인데 왕비가 갖고 있는 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조가 아끼는 10번째 왕녀 중에서 화유옹주가 있었는데 이 화유옹주가 시집간 옛날에 시집간 걸 이제 이 하가라고 그래요. 왕의 옹주가 딴 사람이 시집가면 이제 부마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땅을 주는 겁니다. 집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성궁터예요. 이 창성궁터를 그 당시에 이제 내려온 사람이 없으니까 대가 끊기면 건 왕비 소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1300평 정도를 해서 진명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그 일은 누가? 그건 엄준원이 해라. 왕비 내가 나설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일은 엄준원 동생이 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명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70여 명의 학생을 데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회 졸업생 사진이에요. 근데 70명이 아니라 10몇 명밖에 없죠. 그만큼 여성들의 교육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서 일선이 필요한 게 너 학교 공부보다는 집에 일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졸업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덜 깨어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학년 수료증을 보면 아까 우리 양정처럼 왕실의 이화 마크를 딱 찍어가지고 1년 동안 이런 공부를 했다. 학교 교장은 엄준원이고 교감은 스크랜턴 대부인이 교감이고 실제로 일을 한 거는 여메르향이 일을 했고 정태영이나 노병선, 김광식, 김인식, 김규식, 김인식 이런 사람들 밑에서 배웠다. 증명서를 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노병선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구나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진명에서는 나중에 돈이 생기니까 평양에도 분원을 생겨요. 그 분원에 평양에 있는 진명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이 태극기 마크가 딱 있고 십자가가 있고 태극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평양에 있는 진명학교의 졸업장이에요. 이 태극 마크가 황성신문의 태극 마크에서 따온 거예요. 황성신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에는 종이 있었거든. 종 대신 십자가를 갖다가 내놓고 그 다음에 그때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태극 마크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이 진명학교예요.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진명학교예요. 졸업장에서 보니까 교장은 엄준원으로 돼 있고 교감은 변돈 실안돈 이분이 교감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수양딸인 누리 실안돈이 이제 잠시 교감으로 있었고 이경숙도 잠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메르향입니다. 여메르향이 실질적으로 학사 일정을 전부 관리를 하고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영어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가르쳤는데 마찬가지로 학교가 왕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싫으니까 일본이 자꾸 제동을 걸어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야 순원 황급이가 양정만 돈을 줄 게 아니라 진명도 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기본 재산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럼 그 땅이 어딨냐? 강화도요. 강화도에 100만 평. 그 다음에 이 부천군이 따지고 보면 영종도예요. 여기 강화, 영종도의 땅 200만 평, 300만 평이에요. 양정은 200만 평이야. 근데 진명의 자료는 다 200만 평으로 돼 있어. 사실은 300만 평이에요. 엄청난 재산을 줘서 여기서 나오는 완문이라는 게 토지증서예요. 집문서, 토지증서. 이 완문이 그게 이제 완문인데 진명학교에 완문을 줘서 이 땅들을 갖고서 학교를 운영해라.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학생 모집이 이화여고에서 보면 학생 모집이 힘드니까 예비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창성궁에 있는 그 진명여학교 옆에 누상동이라고 있어요. 누상동 여기에 누각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를 하나 샀어요. 그게 신명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초등학교지. 초등학교 여기서 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중학생이 되면은 진명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구본웅이나 이상 우리 작가님도 이상 문학상을 타셨던데 이상도 여기 출신이에요. 구본웅도 여기 출신이고 그래서 진명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비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비학교를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양에도 예비학교를 만들고 우선 돈이 있으니까 예비학교를 만들어서 서울의 진명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평양에
진명학교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 해 도산 안창호가 남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유명한 또 대성학교예요. 그래서 평양의 진명학교고 대성학교가 그 당시에 당시의 최고의 학교로서 자리를 잡고 평양 진명학교 출신이 원하면은 서울의 진명학교로 와서 강의를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사실은 진명학교는 어떻게 보면 서구식 교육을 하면서 주로 영어 교육, 서구식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세 번째 학교 승명이죠. 여기는 엄황귀비의 개인적인 소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엄황귀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온 생명을 걸다시피 하는 건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영친왕이잖아. 영친왕을 위해서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겠다.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젠가는 얘가 왕권을 주지 않겠냐. 지금 현재는 순종이 이제 황태자지만 순종이 애를 못 낳잖아요. 이미 그 순종은 그 생산 능력이 없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러면 그 다음은 왕위가 올 수 있는 게 의친왕 아니면은 영친왕이에요. 근데 의친왕은 사실은 이미 성장돼 있고 20몇 살이나 성장돼 있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똑똑하고 상당히 그런데 거기를 이제 나중에 대결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07년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황태자로 책봉이 된 거예요. 그 딴 사람도 다 집어치고. 그만큼 순왕귀비의 입김이 센 겁니다. 사실은 의친왕이 될 확률이 더 많았었는데 그걸 내치고 이 순원황귀비가 자기 아들을 황태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황태자로 만들자마자 이 친구가 데려가 버렸죠. 볼모로 잡아가지고 일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난 이거를 느낀 게 무섭다 하는 걸 느낀 게 이게 1907년이에요. 진명이 세운 건 1906년이에요. 진명이 세우고 승명이 세운 건 1906년이에요. 1906년에 이미 이 왕권을 계획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영친왕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언젠가는 일본에서 돌아올 거다. 그러면 왕권을 받아볼 거다. 그러면 일본식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 문화에 안 어울릴지 모르니까 일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주변에 좀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승명은 일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큰일 났네. 예,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일본의 그 여자학교, 화족여학교라고 있는데 일본의 왕족들은 다 여자들은 다 여길 나와요. 방자여서도 여기 나왔고 나중에 이 덕혜옹주도 여기 나왔고 그거하고 똑같이 조선에도 만들어라. 그게 만든 게 나온 것이 승명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명학교의 선생들, 교장은 사실은 엄주익 양정학교 선생님이 교장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일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후지차와 노우에가 실질적인 학감으로 일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교장으로 등극을 한 거는 이정수 교사, 조병화 부인의 조병화 그 이조 판서의 이제 부인인데 엄황귀비의 신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세우고 실질적인 뒤에 행정 업무는 전부 엄주익이 다 도와주고 그래서 승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승명학교 1회 졸업생 때 사진입니다. 엄주익이 있고 이정수 교사, 후치자와 노예 이게 요시에로 다 돼 있더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명에도 요시에로 많이 돼 있던데 이름이 노예를 바꿔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주식경도 이제 눈에 띄고 이러면서 이제 승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승명이 아니에요. 명신여학교예요. 근데 명신여학의 명신이라는 게 영친왕의 호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못 쓰게 해서 이제 승명으로 바뀐 거죠. 근데 벌써 3회 졸업생만 보더라도
일본인 선생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당연히 일본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일본 선생님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선생님이 조선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어? 무시해가지고 학생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삼선 있죠. 삼선을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삼선 다시 기워서 만들려면 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수모를 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니까 어디 감히 선생한테 대들어 퇴학. 그러니까 또 동조하니까 너도 퇴학. 그래 놓으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다가 보니까 나중에 선생님도 우리 조선인 선생들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하다가 너도 그럼 나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세 학교가 모인 겁니다. 양정학교, 진명학교, 숙명학교 세 학교가 모여서 양명회를 발기를 해가지고 양명회가 회칙을 만들고 도와주는 걸로 일하고 압력을 넣기 시작해서 남자들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우스우스 하니까 결국은 일본인 이 교무주임이 사퇴를 하고 학생 징계 다 철회하고 조선인 선생들 다 복귀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분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양정이 양정, 진명, 숙명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양정이 이제 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중심으로 재단을 만들었죠.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서 그때 마침 이용익이 사망을 했어요. 고종 황제 밀서를 들고 러시아를 통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거를 다 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용익이 사망을 하니까 왕실에서 나올 돈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이미 없거든. 손자가 그걸 맡았는데 난 그런 능력 없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서 그걸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본 보기 싫어서 이 사립학교에 온 건데 내가 총독부 밑에서 공부를 해. 그래서 전부가 사퇴를 낸 겁니다. 사퇴한 사람들이 전부 양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양정에 경제과가 없었는데 경제과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26명이 돌아와서 양정에서 3회로 졸업을 한 겁니다. 이게 재원이 튼튼하니까 학생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희승 같은 사람도 양정에 들어왔는데 양정에 들어온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 경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하도 일본인 텃세하고 심한 게 싫어서 자퇴를 했다가 나중에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왕 갈 거면 양정에 가라. 그러니까 양정에 가라는 이유가 서봉원 선생님이 와서 도지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 점잖더라. 이런 사람 밑에서 배우면 되겠다. 그래서 양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양정의 의숙이 격화가 되니까 내가 격화된 고보를 또 다닐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해서 자퇴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왕실에다 낼 때는 아무 소리 않고 냈던 사람들이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경작을 해가지고 세금을 낸 사람이 왕실에서 할 때는 아무 소리 왔는데 학교에서 와서 돈 달라니까 그게 항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경작을 했는데 그걸 가져갔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과가 마침 들어왔으니까 같이 들어와서 수지 타산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이면은 1000석이 아니라 4000석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땅. 그거를 알게 돼서 여기에 4000석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그럼 내년에 한번 다시 보자. 그러니까 계속 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새로 학교가 주인이 바뀌더니 1000석 내라는 걸 4000석을 내란다.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자꾸 민원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고 그 토지 다 조선 총독부에서 관리할 거야. 학교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돈을 줄게. 나중에 해결되면 정산을 하자. 그래서 그 토지들이 총독부 관할로 탁지부 관할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진명학교는 1년에 1,500원, 양정학교는 1년에 2,000원,
숙명학교도 1년에 2,000원 이렇게 일단은 주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추세를 봐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매년 초나 아니면 말에 가면 청구서를 내고 청구서는 조선청도 받아서 알았다 하면서 한서은행에다가 입금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양정에서도 그랬고 진명에서도 청구서를 내면은 그 돈을 입금을 시켜서 보내고 숙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한교회는 분명히 그 200만 평, 300만 평을 학교에다 줬는데 운영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거를 항의를 못한 거야. 바보같이 이 새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양정에서 이제 부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운동이 우리가 옛날에 전문학교였지 우리 고등학교 아니었어. 우리 전문학교로 해줘. 이 학교 두 학교 졸업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엄주익이 알았어 해줄게 조용히. 그리고 무마시키고 입 싹 씻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정에서 무산이 됐는데 보성전문학교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거기 보성전문학교는 이 교장 고원훈이라는 교장이 전문학교 되려면 뭐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야. 기본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 자산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해? 그럼 모금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금을 해서 58명으로부터 43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이 돈을 조선총독부에다 갖다 주고 우리 전문학교 만들게 원래대로 돌려다. 그래서 받은 거예요. 보성전문은 성공을 한 겁니다. 양정은 해달라고 그러다 못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숙명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왕실의 대표는 영친왕이죠. 영친왕을 아주 그냥 가까운 근데서 보필을 하면서 도와주고 영친왕의 환심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시노다 치사쿠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안남도의 도지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엔 경성제국대학 총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친왕을 근처에서 모시면서 유럽을 1년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요.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줘서 환심을 사고 여기 명신제 영친왕이 이제 명신이 이제 자기 호니까 그래서 융프라우드 등정을 하고 융프라우드 등정하면 그 근처에 있는 조선인들 다 불러다가 파티 열어주고 거기에 나연석이 이제 거기에 그때 마침 가서 같이 파티를 하는데 참석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간도에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도에 대한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백두산에 대한 거를 엄청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두산 등정기를 비를 분석을 하고 백두산이 우리는 지금 반은 중국 반은 우리 이렇게 생각 옛날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의 우리 책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간도도 일본 중국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싹 입 닫고 중국도 입 닫고 한국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숙명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숙명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재산을 모금했는데 숙명 여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그 당시에 왕실의 재산을 쥐고 있는 차관이었고 자기가 장관이었어. 근데 자기 마음대로 조선 왕 시대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숙명 여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땅, 지금 숙대에 있는 그 6,400평, 기숙사부지 1,300평, 한 8,000평을 무상 임대.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워놓고 나머지 돈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이정숙 교사, 그 다음에 그 일본인 여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학교에다 기증한 돈 이걸로 인해서 숙명여대를 만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가 유지가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건 무상 임대지 무상 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방됐으니까 이건 돌려달라, 임대료를 내라, 소송이 붙은 거야. 그래서 소송이 붙었을 때 그때 양정에
이영준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국회 문교역의 위원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회 부회장도 했고, 이분이 이제 양정, 진명, 승명은 이제 같은 통속이니까 옹호를 한 겁니다. 만약에 승명에 이거를 뺐으면 승명 학교는 없어지는 거다. 승명의 재산은 대부분이 80%가 이북에 있는데 지금 그거 학교 없애려고 하는 짓이냐? 그럼 차라리 왕직에 있는 이거를 분할해서 아예 줘버려라. 결국은 이게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통과해서 이거를 정부에다 내밀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숙명이 살아남은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영친왕의 보모예요. 보모 최송설당. 근데 영친왕이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가고 나니까 더 이상 보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황기비가 돈을 엄청 그동안 수고했다가 돈을 줬죠. 이 돈을 준 거 갖고 세운 게 김천고등학교예요. 김천고등학교도 엄청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황기비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 마지막 세 개입니다. 그러면 양정은 왕립이냐 사립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은 설립 주체가 누구였냐, 누가 학교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 설립에 대한 동기가 뚜렷했느냐, 학교 부지는 누가 마련했는가, 학교 운영 자금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등록금, 학비, 도서비, 학용품 이건 개인이 냈느냐, 국가에서 줬느냐,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어떤 기준을 그런 걸로 따져 보면은 양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엄주익이 학교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엄주익이 찬성금을 끌어들였고, 이 발기인을 모집을 했고, 이런 걸로 봐서 양정은 분명히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금은 나중에 왕실에서 많이 줘가지고 이제 유지가 됐지만, 그러나 진명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명은 엄진원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학교를 세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양정이 세운 거를 보고, 아, 순원 황기비가 여성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엄진원이 보고 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교지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자본금도 주고, 저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숙명이에요. 숙명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주축인지, 어떻게 보면 설립 취지가 없어졌어요. 그 학교는 이 외부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는 대학으로 성장을 했지만 설립 취지가, 그리고 또 이 역사성도 별로 없고, 다만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데 이 학교 홍보하는데 이쪽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숙명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명의 이 세 학교는 조국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한 학교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역사적인 자료나 학교 설립 자료는 서로가 이게 끼리끼리가 아니라 공유가 되는 게 필요한 게 많아요. 저도 양정 공부하다가 숙명을 알게 됐고 진명을 알게 된 거지, 진명 공부하려고 찾아보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게 필요하고, 반대로 진명을 연구하다 보면 양정 것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서로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는 느끼고, 이 공동의 앞으로는 공동의 비전을 갖고 서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정, 진명, 숙명 세 학교는 각자 독자적으로 연구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해요. 양정 우리 연구회는 저하고 우리 김명덕 몇 사람밖에 없어. 근데 다행히도 이 로타리가 있기 때문에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자료들이 축적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세 학교도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세 학교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시 모이면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연구회를 통해서 서로가 그동안에 연구한 거를 주고받고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양정, 진명, 숙명은 따로따로 학교가 아니라 같은 뿌리의 동질의 학교가 아닌가.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